금일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 신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스마트 마이스터 김일동입니다. 금일 강의 순서는 세상은 진화 중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 추진 사례, 이렇게 네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은 진화 중입니다. Death or Evolution. 죽느냐 진화할 것이냐. 현대 사회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수억 년 전 공룡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멸망되어 있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한 코닥, 그리고 한때는 혁신의 대명사로 불렸던 컴팩, 스마트폰의 선두주자였던 노키아, 세계 5대 해운 선사였던 한진해운, 그리고 세계 경영을 외쳤던 대우, 그리고 무전기의 최초의 시발점이었던 모토로라, 이 모든 기업들이 현재는 이름만 남았거나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쓰나미가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마존, 우버, 애플, 구글 같은 그 신기술을 갖거나 디지털 기업들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노키아의 CEO 스티븐 엘롭은 잘못한 것은 없었다, 어쩌다 보니 무너졌다라고 2013년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한편 시장을 보면은 시장은 현재 코로나 쇼크입니다. 무엇이 모르는지 모르고 예측 불가능하며 극단적 충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블랙스완의 출현이라고 합니다. 원래 블랙스완이란 말은 17세기에 네덜란드의 탐험가가 최초로 썼다고 했던 말인데 백조는 희다고 생각했는데 검은 백조가 나타남으로써 완전히 당황하고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그 미국의 투자 전문가가 과거의 외환위기,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들에 대해서 이 말을 쓰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이 말의 뜻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서 통제 불가능한 사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98년 아시아의 외환위기, 그리고 그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얘기한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그리스라든가 이태리를 포함한 유럽의 재정위기 모두가 그 양적 완화, 그러니까 화폐를 많이 찍어서 그 시장 경제를 밸런스를 맞추면서 해결했는데, 현재의 코로나 위기는 사람이 나가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금융과 실물 경제의 마비에 따른 수요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은 2016년에 3.1%, 그리고 2019년에 약 3.6%, 2020년에는 2.9%로 예상했는데,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8%까지 급속도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입니다. 한편 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11세기 무렵 실크로드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무역 통로였다고 하면은 15세기에는 세계 식민지를 만들었던 대항해 시대, 그리고 17세기, 18세기의 철도혁명, 그리고 20세기의 자동차 내연기관, 그 다음에 인터넷의 발견,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모바일 혁명,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계속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거의 모든 실크로드와 대양, 철도, 자동차, 인터넷을 포함한 것보다 모바일의 파급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테레비가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시다시피 유튜브가 TV 시청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더 커지고,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은 클라우드에 현재 에듀케이션 3.0이라고 그 온라인 강의, 지금 현재 그렇죠, 코로나 시대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온라인 강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온라인 강의를 위협하는 게
인터넷입니다. 구글링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더 좋은 지식, 더 새로운 지식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 세대의 산업혁명이 발생할 때마다 10배 이상의 부가가치가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증기기관, 그리고 19세기에 증기와 내연기관, 그리고 20세기 말 1990년대 후반에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 그 산업혁명의 주기가 상당히 짧아졌죠. 그러면서 오늘날 인공지능과 IoT를 핵심 동인으로 상품, 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연결화되고 진화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것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드 슈밥이 사용한 말로 그 해에 다보스 포럼 주제어였습니다. 근데 키워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4차 산업혁명과 이 새로운 신기술이 도래했다, 이런 겁니다. 그때 그 클라우드 슈밥이 예를 든 두 가지 핵심 팩터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알파고의 출현을 가지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세대간 기술 결합에 따른 혁신의 시대로 이전하고 있다. 비즈니스 리더와 최고 경영자는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혁신을 지속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에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디지털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데이터 혁명입니다. 가상현실,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 5G, 드론, AI, 공유경제 등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으나 핵심은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4대 속성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세상은 5G 시대를 도래했습니다. 사물이 지능화되고 연결되면서 폭발적인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데이터를 가진 자가 새 시대의 주인공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이자 반도체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능화, 사물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자동화를 뛰어넘는 무인화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연결, 5G를 바탕으로 사람 간, 사물 간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는 결국 시공간을 초월해서 번역기술의 발달로 국경이 무의미해지고 방송, 게임 등 전 세계를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자동 번역 장치는 일본어 같은 경우 시, 감성을 제외한 모든 것은 90% 이상 자동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화입니다. 초연결과 지능화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제품이 제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는 융복합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초연결로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출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 IoT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대의 인공지능은 로직과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에 기초했습니다. 그래서 0101, 그래서 true or false 해서 맞거나 틀리거나, 틀리면은 완전히 멈추는 이런 시대였다면은 오늘날 딥러닝은 수학과 컴퓨터공학과 신경과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층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 뉴런과 시냅스, 생물 시간에 혹시 많이 배웠을 거라고 보는데 사람의 두뇌 구조와 비슷하고 사실은 이거는 원숭이 시신경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날 컴퓨터는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지 워싱턴 사진을 한번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퍼즐 맞추려고 생각합니다. 조지 워싱턴 사진을 집어넣으면은 아주 미세한 픽셀이라고 하죠. 픽셀들을 다 분석해서 픽셀이 뭔지를 값을 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것을 짜깁기를 해서 이게 눈이다, 코다, 입이다, 귀다를 어느 정도 컴비네이션으로서 파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묶어서 사람인지 아닌지 해서 사람을 확인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데이터베이스의 사진과 비교해서 조지 워싱턴이다 이렇게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은 열리는 음악회라든가 실황 중계들 많이 보시죠. 그럴 때 보면은 막 주변에 환호 소리, 목소리, 노이즈가 막 들리다가 어느 순간 가수가 노래를 하는 순간 잡음이 싹 사라지고 노래만 나옵니다. 아주 좋은 퀄리티 좋은 음질로.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판단을 하면서 노이즈라 판단되는 것은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하나 예를 들자보면 구글의 딥마인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6년 알파고가 나오면서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둑판이 19바의 19, 10의 170승, 우주 전체의 원자수보다 많다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결코 인공지능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합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리고 알파고는 자기 자신과 게임을 두고 그리고 바둑 지식을 수작업으로 임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약 160만 기보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로 보면은 불과 몇 프로 안 되는 기보를 가지고 이세돌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계적 1위인 커제와 알파고 2.0이 붙었습니다. 알파고보다 버전업된 거죠. 그래서 알파고 2.0이 커제를 3대0으로 이기는데 첫 번째 대국에서 커제가 거의 이길 뻔했습니다. 한 집 반차로 커제가 졌는데 이때 커제는 자기가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상태에서 감정이 이입되면서 흥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흥분이 없죠. 냉철한 판단으로 결국 커제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10월 알파고 제로보다 업데이트된 알파고 제로가 나왔습니다. 알파고 2.0보다 업데이트된 알파고 제로가 나왔습니다. 알파고 제로는 과거의 기보 입력 없이 바둑의 룰만 입력하고 인간의 전략을 배제한 채 알파고 2.0이 100점 100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알파고 2.0은 알파고 제로보다 100배나 빠르고 전력은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알파 제로가 또 탄생하게 됩니다. 알파 제로는 알파고 제로에서 바둑에 대한 지식을 빼고 그냥 처음부터 알파고 제로랑 바둑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 지식이 없죠. 그런데 두면 둘수록 알파고 제로를 능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 더 이상의 개발은 무의미하다 하면서 그 바둑에 대한 인공지능은 개발이 멈추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데 산업혁명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서비스 질의 향상, 특히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간이라든가 신체 장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3D 프린터로 바꿔 쓰는 장시대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질병 예측력이 향상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자원의 전략 부분입니다. IoT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자원 낭비를 제거하고 스마트 시티의 출현으로써 물, 전기 사용량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실제로 바르셀로나는 스마트 시티로 약 9,500만 불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자리의 증가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스마트 시티로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약 4만 6천 개가 창출됐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시대가 들어오고 인공지능이 발생하면은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 걱정하는데 이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넘어서서 일자리는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자동화, 로봇이 해결해주고 하면서 사람들의 여유시간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과 상반되게 단점도 존재합니다. 아까 얘기한 스마트시티 출현으로 일자리의 증가를 얘기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특별한 기술이 없는 단순 노동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족에 따른 대량 실업 및 세수 부족으로 국가 부도도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극화, 세계적인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는 다가올 역사는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설계자 혹은 데이터 전문가 등 고부가 가치 인력과 그런 사람들은 고임금을 받게 되지만 기계보다 저렴한 비용인 식당, 종업원, 가사 노동자들도 역시 생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중간에 낀 계급들은 없어질 거다. 쓸모없는 유즈리스 클래스, 무용계급이 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변하는 데 있어서 각국은 어떻게 스마트 시대에 대해서 스마트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 기반의 약화와 스마트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조강국들은 제조와 ICT 융합을 통한 미래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노력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로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미국은 메이킹 인 아메리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독일, 미국, 일본 스마트 팩토리 전개 과정을 잠깐 보면은 가장 앞선 독일의 경우 2011년부터 인더스트리 4.0 추진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국가 지도로 미래 제조업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면에 미국은 첨단 제조 파트너십 전략을 2012년부터 했고, 그리고 지주도로 인더스트리 인터넷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청사진이 빠진 산업 정책을 지금 미국은 좀 하고 있고요. 민간 기업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조금 늦었긴 했지만 2015년부터 기업들이 각계 추진하던 것을 전략을 묶어서 일본의 재형 전략이 2016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또 중국 역시 제조 2025 그리고 인터넷 플러스라는 전략을 피우고 있죠. 그래서 요약해서 보면은 독일은 정부 및 업계 주도 아무래도 제일 잘 되어 있고요. 중소와 중견기업,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라면 미국은 대기업 주도로 ICT 대기업, 인간과 좀 미비하다. 일본은 전기, 로봇, 전자부품, 대기업 사업화, 인간 중심의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도 2014년 6월 정부는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 공장은 기존 제조 방식의 혁신을 통해 제조업 생산성 향상의 원동력이 되고 새로운 성장성의 초석을 마련한다라는 기초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조 패러다임이 이러한 시장의 변화와 발맞춰서 과거 대량 기계화 생산에 주였다면 현재는 글로벌화, 지역화, 개인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는 점점 개인화 중심으로 가고 다양한 생산품을 요구하면서 효율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조업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잠깐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아까 제가 디지털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제품과 서비스의 연결, 실시간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 성공의 핵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새로운 가치 창출, 예를 들면은 우버라든가 아마존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에어비앤비.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 자동화, 기업과 연결된 모든 밸류체인을 연결해서 생산성 가치를
향상하는 것, 그 다음에 의사결정 속도의 혁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현재는 지금 국내에 기반되어 있다면 중소기업도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서 플랫폼에 실으면은 그게 바로 생태계를 만드는 순간 전 세계 시장으로 알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스마트 공장은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연결돼서 사람이 강점인 분야는 사람, 기계나 시스템이 강점인 분야는 기계나 시스템 담당,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매출과 고용 증가,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공장인 요 사례를 제가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19년 9월 15일 사우디의 가장 큰 아람코에 무인기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부카이카와 쿠라이스 석유시설의 50%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타임스 같은 데서도 아람코 일정대로 복구하기는 기적일 것이다, 부품 확보부터 제조 납품 한 1년은 걸릴 거라 하고 한 일주일 뒤에 나온 신문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부 다 그때 석유값 폭등과 휘발유값 폭등을 예상했는데 어땠습니까? 느끼지도 못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놀랍게도 2019년 10월 1일 연합신문 기사를 보면은 사우디 아람코 피격시설 원상복구를 한다 라는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아람코와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관계냐? 아람코는 이미 IT 기업이었습니다. 모든 생산시설은 ITO에 의한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로 통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은 가스공장이나 안은 IT 기업이다 해서 그 IT 시설과 인공지능으로 필요한 곳에 복구해야 될 것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재빨리 부품을 공급해서 원상복구를 불과 한 달 반 만에 50%가 파괴된 공장을 원상복구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IoT의 효과가 어마무시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사례를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그럼 스마트 팩토리 정의 및 효과를 잠깐 보면은, 여기부터는 대한상의 스마트 제조 혁신팀 자료를 제가 좀 인용했는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조 공장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적화하여 제품의 기획,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을 정보통신으로 통합하고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의 요구에 기반한 제품 생산이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공장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서 IoT 센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정밀 제어 등 다양한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자동화 서비스 및 지능화된 인프라를 제공하고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그리고 다양한 제품군과 짧은 제품 수기, 이런 다양하고 다변한 시장 요구 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의 정의 및 효과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가상 제조라 그러죠. 가상 제조. 일단 가상으로 R&D 쪽에서 컴퓨터로 3D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제품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합이라는 게 있었는데, 대표적인 거로 자동차 생산할 때, 모델이 들어올 때 약 3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런 가상 시뮬레이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1년 6개월 정도로 기간이 줄어들었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바꿔서 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설계된 것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조 공정 플랫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PDM 설계 쪽이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CPS, 사이버 공간과 피지컬 공간이 연결, 그리고 IoT 등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방법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하드웨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가상 공간에서 물리적 공간으로 옮겨서 공작 기계라든가 협동 로봇, 그 다음에 멀티 캐리어, 그 다음 유연 생산, 조립, 그 다음에 패키징 라인, 스마트 물류를 통해서 결국 모든 이런 결과의 정보가 클라우드 앱에 적용되면서 유통까지 다 연결되는 이러한 가상 제조 환경과 실제조 환경을 연결하는 디지털 공장이 환경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조 환경과 연결되는 개방형 표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공동 플랫폼이 구축되게 됩니다. 이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각 개개 기업에서 설치하는 이런 서버 환경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기능적 3요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센서입니다. 그래서 기계와 기계 간, 사물 간에 연결해서 센서에 의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추출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디시전, 판단을 하고 판단된 의사결정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지 기능과 판단 기능과 수행 기능, 이 세 가지가 기능적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현 분야 및 핵심 분야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품질, 생산, 인력 부분, 설비 부분, 서비스 부분 전 분야에 있어서 IoT라든가 클라우드, 빅데이터, 증강현실, 가상현실, 3D 프린팅 등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분야별 추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산 운영의 스마트화, 여러분들 가장 많이 특히 중소 제조업체에서 많이 쓰는 거죠. MES를 통해서 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장 분류, 바코드라든가 IHS를 통해서 자재 수별 관리 및 설비 제작 일정 관리를 추적하고요. 품질 관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출기 컨디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열이라든가 온도, 습도를 다 관리해서 불량 발생을 제로화시키는, 그러면서 제조 랏을 추적하고, 그리고 또 로봇 용접 공정 등 로봇 협동 로봇을 통해서 작업 개선을 스마트화하고, 그 다음에 공작기계 모니터링 등 구동 상태 이런 걸 통해서 예방 보전 등 고장 방지를 하는 설비 보전의 스마트화, 그리고 수작업 조리 공정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 통한 생산성, 작업성 개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스마트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수주부터 설계, 제작, 출하기까지 전 과정을 일정별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품질 검사 스마트화, 자동 검사 비전 장치를 통해서 품질 데이터를 통계적 품질 관리로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장 관리 스마트화, 현장에 눈으로 보는 관리, 그래서 라인 생산 현황이라든가 문제 현황이라든가 파악하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 추진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9년 바로 전년도죠. 전년도에 나온 스마트 팩토리 10대 신기술입니다. 첫 번째, 현장 인력을 지원하는 협동 로봇. 요거는 사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클라우드 로봇 공학 이런 걸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조업체의 제어 능력을 향상하고, 그 다음에 로봇 서비스화,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로봇의 기능 활용하고, 5G를 통해서 게더링된 데이터를 현장 단말기를 통해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선권 관리라든가 인공지능 분석, 그리고 디지털 트윈해서 사이버 공간과 피지컬 공간 나가기 전에 시뮬레이션 다 해보는 것들, 그리고 적층 제조, 3D 프린트죠. 3D 프린터를 통해서 최종 목학 같은 걸 먼저 만들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서나 모자를 쓰고서 모든 걸 비전을 통해서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 로봇 활용 사례를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소형 그라인더를 생산하는 라인인데요. 원래는 3명이서 일하던 라인인데 지금은 혼자서 전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진 걸까요? 이유는 바로 이 녀석 덕분입니다. 산업용 로봇인데요. 사람이 몸체를 끼워주면 그 가운데로 나사를 조이는 일을 이 로봇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로봇 공장 일의 특성상 반복 작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나사를 박는 건 힘까지 들어가 오래 하기 힘들었습니다. 또 하나, 협동 로봇의 장점은 안전입니다. 사람이 다가가면 저절로 멈추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개발의 방향은 이제 사람을 돕는, 사람과 어울려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치킨 가게에서도 뜨거운 기름에 닭을 튀겨내는 일은 로봇이 담당합니다.
사람은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만 만들면 되도록 사람을 돕는 겁니다. 3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할 수 있게 됐다면 그 나머지 2명은 어디로 간 걸까요? 2명의 직원은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에 투입됐습니다. 좀 더 숙련도를 요구하거나 사람의 결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협동 로봇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남은 여력 인력은 로봇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5G와 AI로 공장 품질 검사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KT 정보통신기술과 코그넥스라는 벤처 기업이 이미지 인식 기술을 결합해서 그 공장에 설치된 카메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불량 검사, 제품 시표, 취수증 등 사람이 맨으로 하던 작업을 인공지능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5G 기반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전용 클라우드 플랫폼, 딥러닝 비전 분석 등을 통해서 그 수집된 정보가 AI로 분석해 자동으로 기계의 동작을 결정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국내 예였다면은 해외 가장 유명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GE의 프레딕스라 플랫폼 사례인데, GE는 지금 항공기 엔진, 철도 선박, 풍력 발전기, 석유 시설 등 여러 생산 제품에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사전의 데이터를 예측 보존하면서 엄청난 비용 절감 및 그 항공기 운항 최적 상태 등 데이터를 판매하는 서비스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Hi everyone, I'm Jason Delancey, a Predix developer evangelist. Today, I'll provide a brief introduction to the Predix platform architecture. The Predix platform provides a set of software development tools and best practices that help our customers and partners optimize their industrial business processes. As an example, providing predictive maintenance is a hot topic. By being able to better predict when a problem might occur and, let's say, proactively shut down a turbine for preventative maintenance, you can avoid costly, unplanned downtime. Now, let's look at the Predix platform and show the components that make this all possible. Using data collected from sensors, Predix Machine can run edge analytics to monitor the status of an industrial asset. If something unordinary is detected, Predix Machine can update the asset to shut down smoothly before bad things happen. Let's say, however, that occasional failures continue. Predix Machine passes the operational data to the Predix Cloud, where data for all assets across many plants can be stored and analyzed. Over time, data scientists can identify patterns, create new edge analytics, and push that back to all of the assets, thereby decreasing the total number of failures. Let's look at each of these areas in more detail. Predix Machine is the software stack installed locally on-premise in gateways, industrial controllers, or sensors, and is responsible for executing edge analytics and communicating with an industrial asset and the cloud. Predix Machine can talk to the Predix Cloud even where normal internet service is unavailable, a common case for industrial companies that operate in remote locations, such as offshore oil rig operations. Predix Machine has support for data connectivity comprised of cellular, fixed line, and satellite technologies. The Predix Cloud provides a collection of industrial services that developers can use to build, test, and run industrial internet applications. At the data layer, Predix simplifies and automates data integration across industrial assets and processes. Predix enables process orchestration across data collected from sensors, operational controls, and execution systems, as well as enterprise management systems. 네, 이상으로 그 스마트 팩토리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는 성공으로 가는 핵심 키가 될 것입니다. 모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또 실천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